자, 여기서 잠깐 이 경찰 수사 결과 발표의 내용에 있는 그 자료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오늘 발표 자료에 있는 내용인데 자기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간에 이제 임 사단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내용들 한번 보시죠. 여기 뭐 혹시 좀 빠진 게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예, 제가 많은 변호인 의견서와 그리고 임성훈 사단장에 대한 반박 서면을 보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실하게는 적었습니다. 다만 저 리스트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주장하고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보다는 임성근 사단장의 일방적 주장을 대부분 채택한 것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지금 그 이제 그 작전 관할과 관련해서 지금 작전권이 작전권이 없었고 그래서 지금 이쪽 지금 경찰 논리는 직권 남용이 아니고 자, 이건 이제 빼도 돼요. 직권 남용이라는 것은 그 행사하는 직권이 있어야 되는데 임성근 1사단장한테는 그 직권이 없었기 때문에 직권 남용이 아니고 월권 정도다. 이렇게 지금 그 수사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내용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직권 남용에 관하여 네. 최근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직권 남용 그 사건 때문에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 판결로 그간의 고무줄 같았던 기준을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때 직권 남용에 관한 기준은 그리고 요건은 외형상 보기에 네. 실질적 권한이 아니고 외형상 보기에 권한 행사로 보이나 그 권한의 실질적인 면을 살펴봤더니 따라야 할 절차적인 기준, 원칙 이것을 위반했을 때 직권 남용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을 해보면 네. 해병 1사단장은 7월 18일 제2신속기동부대 해병 부대원들이 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해병 1사단 사단장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 만에 지금 현장에 왔는데 합참 단편 명령과 제2작전사 단편 명령에는 작전 통제권을 54단으로 작전 통제권 이양했지만 이 사실은 실은 현장에 있는 7포병 대대장도 몰랐다고 합니다. 따라서 7월 18일 사단장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면 당신은 지도였다고 하나 그 말을 하면 그것의 강제성을 느낀 것입니다. 외형상으로는 사단장의 지시라고 그렇게 보인 겁니다. 부하들이 보기엔. 다만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봤더니 분명히 합참이나 제2작전사령부에서 명백하게 기준을 설정해 준 겁니다. 작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해 준 겁니다. 절대 작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반한 겁니다. 그 기준을 위반한 겁니다. 따라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직권남용입니다. 자, 또 경찰 주장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히려 7여단장한테 실질적인 그 현장 지휘 책임이 있었다는 식으로 지금 논리를 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장은 그 직접 그 이제 자기가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지가 않고 이제 말하자면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건데 현장의 그 수중 수색 이런 작전은 실제로는 그 7여단장이 행사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7여단장은 지금 여기 지금 송치가 되고요. 혐의 대상자로 사단장은 빠지고 지금 이런 논리를 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시 부대가 전개된 조직을 살펴보면 7여단장이 현장 통제본부장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현장 대대장, 11포 11대대장, 포 7대대장 조직체계 맞습니다. 당시 예를 들면 포 7대대장은 갑자기
호우 피해 복구 작전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그 아침에 아무런 장구의 지원이나 안전 장구 이런 조치 없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지형 정찰 나갔다가 2시간 지형 정찰 동영상 찍고 사진을 보내면서 그때 나눈 녹취가 국민들에게 공개가 됐습니다. 위험합니다. 장화 신고 들어가도 위험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현장에 7여단장이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했다면 이런 현장 대대장들의 목소리를 듣고 건전하게 판단했을 겁니다. 바로 임성근 사단장이 7월 18일도 현장 방문해서 곳곳에서 화내고 질책하고 또 7월 19일 날 갑자기 수색 방식을 바둑판식으로 수색 방식도 바꾸라고 하고 조직상으로는 분명히 7여단장이 현장 통제본부장이었지만 임성근 사단장이 현장을 휘젓고 다니면서 그 이상의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경북 경찰청은 모두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결국 책임은 7여단장, 현장의 두 포병 대대장에게 모두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런 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이제 형식 논리 같아요. 그래서 그 체계상 그다음에 그 조직상 현장의 통제 본부장은 7여단장이 맞지만 실제로는 모든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사단장이기 때문에 이거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봐야겠죠. 여기 그래서 사단장은 책임이 없고 여단장과 대대장들 책임이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지금 시장님. 당시 임성근 사단장이 현장에 나타났을 때의 그 분위기 모습을 알 수 있는 카톡이 있는데 네. 임성근 사단장이 화내고 질책하고 지시를 내리면 그 옆에 있는 수행했던 사람이 바로 실시간으로 카톡으로 전파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사단장에게 경례가 미흡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현장에서 모든 지시와 작전 내용에 대해서 7여단장과 그리고 현장 대대장들이 건전하게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깡그리 무시한 게 바로 임성근 사단장입니다. 이것을 경북청에서는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휘관으로서 어떤 그 주의 의무, 안전에 대한 또 그런 책임 이런 것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경찰 수사 내용을 보면 임 사단장의 경우에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어떤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볼 만한 그런 사항이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먼저 7월 18일 구중대 네. 사안에서 구중대장은 비록 8시에 과업 시작이나 갑자기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변경되어서 당시 구체적인 지형도 확인하고 필수적인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 부대원들을 대기시켰는데 임 사단장이 갑자기 나타나서 9시 반인데 왜 과업 시작하지 않느냐. 군인이라면 지휘관이라면 요즘 지금 현장 상황이 어떤가, 제한 사항은 뭔가, 지원 사항은 뭔가 이거부터 물어봐야 정상적인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8시인데 9시 반까지 안 들어가고 있다고 신속하게 투입하라고 명령 내렸고 화를 냈고 그것을 구중대장이 자기 직속 상관인 포 3대대장에게 그대로 보고했고 거기에는 전혀 안전이라는 그러한 요소가 임 전 사단장의 머리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작전 지속이 7월 17일도 앞이 안 보이는 폭우, 7월 18일 오후도 앞이 안 보이는 폭우, 육군은 철수했고 작전이 불가하고 그래서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이 건전하게 7여단장에게 통제본부장에게 얘기했는데 그걸 듣고 옆에서 한다는 소리가 계속해라. 정상적으로 지시해라. 그러면 정상적으로 지시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안전 대책과 어떤 안전에 대한 내용을 강구하면서 해라 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정상적으로 해라. 머릿속에는 안전에 대한 1도 인식이 없었고, 그리고 이 사건 가장 중요한, 그렇게 구중대원을 질책하고 화를 내면서 수중에 집어넣어놓고 그거를 국민일보 일면 사진으로 뽑아가지고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다고 해놓고 오후에는 빨리 실종자를 찾고 싶은 그 욕심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바둑판식으로 해라. 바둑판식으로 하면서 그러면 이러이러한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강구해라. 이런 말은 전혀 없고 그냥 위험천만하게 격자 모양으로 떨어져서 해라. 임성근 사단장의 당시 천여 페이지의 기록 카톡을 보면 안전에 안자도 머리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경찰청은 모두 다 외면했습니다.